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오늘 저희가 A반에 발표는 상과목 중에서 1장이거든요. 1장. 그래서 4계절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셔서 더 많이 긴장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리거나 뭐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비웃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제가 SQL 서버는 공부를 별로 못 해봐서 이번에 이제 처음 공부해봤는데 설명을 오라클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SQL 서버를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드릴게요.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다 하고 할 때 아키텍처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교재들을 보면 구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쓰는데 구조는 사실 아키텍처랑 스트럭처 두 개가 사실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말 할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키텍처가 있고 벌써 틀리네요. A가 두 문자죠? 긴장을 많이 해서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아닌데 오라클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아키텍처와 스트럭처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아키텍처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스트럭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메모리 스트럭처가 있고요. 하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백그라운드 스트럭처가 있고요.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죠.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는 이제 뭐 스토리지 스트럭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에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조합된 것이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메모리 스트럭처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말을 합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오라클 아키텍처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의 조합을 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툴이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뭐 SQL 플러스가 있고 웹 환경을 가면 이제 ISQL 플러스가 있죠. ISQL 플러스는 이제 11G부터는 없어졌죠. 그리고 뭐 EM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렌지나 뭐 토드 이런 유명한 것도 있죠. 이렇게 이런 툴에서 이제 우리가 스칸 유저로 해서 select emp라는 문장을 세미콜론 찍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라이언트 쪽에 유저라는 이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가 서버 쪽에 있는 서버라는 이름의 프로세스에게 작업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직접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서버 쪽에 리스너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유저의 커넥션 요청을 받아서 작업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스너가 그 연결 요청을 받아서 서버 쪽에 연결시켜주면 서버는 이렇게 유저에게 리스폰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때 유저가 리스너 통해서 연결되고 나면 이제 리스너 필요 없고 서버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때 작업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 요청을 우리는 리퀘스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서버에서 반환해 주는 것을 우리는 리스폰스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와 서버에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세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세션. 그래서 이 스칸 유저의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라는 그 영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메모리 스트럭처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스트럭처.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인스턴스는 이 안에서 SGA라는 메모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에 추가해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5개가 필수 5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는 크게 필수 파일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구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컨트롤 파일, 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 그리고 리드로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리드로그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3가지 필수 파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온라인 리드로그 파일이 가장 필수적인 파일입니다. SGA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라클 메모리는 크게 6가지 기본 메모리를 보는데, 쉐어드 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하나는 리드로그 버퍼. 이게 이 3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메모리 영역이고, 그 외에 이제 옵셔널하게 라지 풀, 그 다음에 스트림 풀, 그 외에 자바 풀, 이 정도가 이제 옵셔널하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영역이 이 인스턴스 영역인데,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S몬, P몬이라는 이름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그리고 CKPP, DBWR, 그 외에 LGWR, 이렇게 로그라이터라는 이름의 백그라운드 5대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뜨지 않으면 오라클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라클 인스턴스 영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 영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인스턴스 영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접근하는 영역이 쉐어드 풀입니다. 쉐어드 풀. 근데 이 쉐어드 풀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라이브러리 캐시라는 영역과 RC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RC라고 로우 캐시, RC 이제 로우 캐시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블록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가 데이터 딕셔너리 객체가 이 SJ 영역으로 올라올 때는 로우 단위로, 행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 캐시라고 불려요. LC, RC 하니까 왠지 표획 같죠? 아니세요? 자, 그러면 서버가 LC 영역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쉐어드 풀 영역에서도 가장 먼저 접근한 영역이 이제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인데요. 자,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에 접근한 이유는 서버는 작업 요청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있는데 파싱 작업입니다. 파싱 작업은 일종의 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쉐어드 SQL 영역과 쉐어드 PLSQL 영역,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전에 실행됐던 문장들이 있다면 이곳에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도서관처럼 공유돼서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실행했던 문장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이고요. 그래서 파싱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이전에 select girl from EMP라는 문장이 실행된 적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파스 작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소프트 파스와 하드 파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실행된 적이 있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파싱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없다면 그때는 다시 하드 파스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 파스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로 신텍스 검사를 하죠. 문법 검사, 혹은 문장 검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시멘틱 검사. 이것은
의미 검사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스칸 유저가 EMP라는 테이블을 자기 스키마 안에 갖고 있어야지 EMP를 라는 테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스카시라는 유저의 스키마에 EMP라는 테이블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거나, 만약에 있다면 셀렉트절에 명시한 그 컬럼명들이 이 EMP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 시멘틱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검사를 다 해서 여기까지 검사를 했다면 이 작업한 검사들 가지고 이제 파스드 코드를 바꿉니다. 파스드 코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ASCII 코드 값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ASCII 코드 값을 바꾼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싱 작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제일 중요한 단계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스크립트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주는 거죠. 요 파싱 작업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 발표자분들이 설명해 줄 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싱을 하고 나면 이제 검사까지 해서 파싱해서 실행 계획까지 얻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행해야겠죠. execute.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서버라는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는 영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는 영역은 버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의 각각의 버퍼들은 데이터 파일에서 검색된 블록들의 복사본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요. 만약에 EMP라는 테이블에 대한 블록이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다시 데이터 파일로부터 검색해서 블록을 복사를 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캐시 히트라고 합니다. 캐시 히트라는 것은 메모리에서 바로 읽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읽기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EMP라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블록이 이곳에 없다면 서버 프로세스는 데이터 파일로부터 EMP라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블록을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 IO가 일어나죠. 디스크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디스크 IO가 일어나므로 캐시 없다는 의미에 이것을 우리는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캐시 히트가 좋으면 빠른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튜닝의 목표는 캐시 미스의 확률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